자, 여러분들은 그 권희은 기자라고 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름 같아요. 권희은? 양희은 아니지. 흰 밤. 이분이 요즘에 정말 좋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서, 기자, 진짜 괜찮은 기자가 있네. 노컷뉴스 기자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최근에 낸 보도들 보면은, 사실은 이 기자는 조중동과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가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 탄압 보도를 보수 언론들이 했어요. 읽어보면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업자 박근혜 때 5분의 1 토막 났다. 그 보도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했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이제 거론하시기로 하고 문재인 정부의 덕박 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그 기사. 이 권희은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90%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90% 이상이 폐업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제목 그대로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가게들 10개 중에 9개는 다 문 닫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권희은 기자가 낸 보도 중에 역시 이런 거는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사실 조선일보는 지금 지상파와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지상파의 채널들이 조선일보 패기가 나섰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이게 기자가 아니야 이제. 신문이 아니라고. 얼마나 개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지. 그 기사 하나 통해서 한번 볼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 취업자 박근혜 때의 5분의 1 토막 보도의 비밀.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일단 하나만 볼게요. 조선일보가 청와대는 취업자 늘었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60분의 1 토막 났다. 이 기사를 내보낸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주장을 하는 취업자가 이전보다 확 줄었다는 이유는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비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비교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 기간을 비교를 했을 때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잡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올해 1월부터 7월 기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가장 좋았을 때를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이번 정부 때는 하락 시점에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숫자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그래프상에서 박근혜 취임 2년차 평균에 60만 명을 기록하다가 이후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2016년 박근혜가 탄핵될 때가 23만 명까지 떨어져요.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에 거의 29만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만 명이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쏙 빼고 마치 박근혜가 2년차 그러니까 2014년에 60만 명의 기록과 현재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박근혜 정권 때는 비교 대상이었던 2014년의 숫자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이 박근혜 때 마지막인 23만 명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평균 28.9만 명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 더 많이 올렸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진 그 흐름 속에 가장 좋았던 수치하고 박근혜가 만들어온 하락한 수치의 끝물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수치를 비교를 함으로써 박근혜 때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하던 그 시절에 일자리를 만들어낸 방법 자체가 너무 악질적이고 저질스러워요. 제가 2015년도 여름에 자전거 국토종단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그늘 만들어주는 책모자 있잖아요. 책모자에 수건을 둘러매고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식당에 들러서 궁금하니까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죠. 아니 그 어르신들이 다 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호미 들고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농작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허허벌판인데 거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하루치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가면 다 철수를 한다는 거지. 그것까지 지금 다 취업률에 그걸 다 일자리 숫자에 포함시키면 연 인원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직 숫자로서 똑같은 할머니가 7번 나오면 7개의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진짜 폭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숫자 중심으로 계량하기 시작하면 통계를 조작하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2014년도에 가장 많은 일자리 증가폭을 보였다는 그것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는 거죠.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일자리의 질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는 597만 명, 2014년에는 612만 명,
2015년에는 630만 명, 그리고 2016년에 648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1년에 해마다 17만 명씩 증가를 했어요. 네. 수치로 보면은 막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는 또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하고 비교해봤을 때 9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그치거든요. 예. 그 사회적 추세가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요거 흐름을 딱 중단시키고 조금씩 줄이면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조선일보 이야기예요. 올해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이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뭐 고용 쇼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통계청장 경질 논란도 뭐 같은 선상에 있는 건데 통계를 내는 거의 가장 기준은 똑같은 조건으로 하라 이런 건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악의적으로 계속 음식점 폐업 90% 관련한 얘기 마찬가지고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경제가 안 좋다 프레임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런 악랄한 표현 자체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너무 속 터질 겁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이게 폐업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폐업을 많이 한 만큼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폐업하는 만큼 많이 다시 만들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 1인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고용한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자영업자들은 10만 개의 폐업을 했어요. 10만 개의 사업자가 폐업을 했는데 새로 생긴 사업자가 7만 개입니다. 그러면은 새로 생긴 사업자들은 뭐냐? 고용 인원이 있는 사람들,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7만 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자리로 보면은 사업자 숫자로 보면 폐업자가 3만 개 더 많은 것 같지만 일자리의 숫자로 보면 10만 개 이상 더 늘어난 거죠.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일자리 숫자는 더 늘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싹 감추고 그냥 무조건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때 747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이게 공약이었어요. 지켜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권희윤 기자의 보도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성장률, 경제 성장률 추이가 나오는데 이명박이 취임한 2008년에 성장률이 2.8%예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냐면 22조가 투입된 4대강으로 2010년에 6.5% 정도 올라가요. 그게 이제 성장률이니까 그만큼 거기에 재정이 투입됐다는 소리잖아요. 다음에 2011년에 3.7%,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2.3%. 7% 성장을 이룬 적이 없어요. 747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듯이 하면서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이고, 박근혜 때는 474라고 있습니다. 747이 아니라 474.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식의 공약 비슷한 걸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성장에 대한 철학은 착한 성장이에요. 인위적으로 막 토목공사하고 사대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소득 주도 성장인 거죠. 네.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지들이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면서 전에 우리가 전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처분 소득 늘어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성장을 일으킨다 이런 건데, 국민들한테 뭐가 좀 잘 될 것처럼 막 헛바람 집어넣고 사대강 하면 막 대한민국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일용직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기업들이 얼마를 가져갔는데 지금도 모르는. 대기업 담합해가지고 나눠 먹게 하고. 조선일보는 사실은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그냥 폐간시켜버리고 싶어. 진짜 악랄해요. 조선일보가 갖는 어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포지션은 전혀 윤리적 도덕적이도 않지만 가짜뉴스 살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제공한다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가짜뉴스로 계속 선동질을 하는 게 축소판이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거 니네 하지 말고 장하성 빨리 쫓아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니네 질 좋은 일자리 아무리 외쳐봐야 이거 늘어나지 않잖아.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이런 식의 마타도어가 어느 정도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게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도 조선일보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팟캐스트가 매일매일 이런 거를 팩트체크해가지고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면요. 옛날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효과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뻐럭이 나죠. 이건 들키는 것도 아니야. 뻐럭이 네, 나는데 네. 악의성. 제가 그런 말 표현 자주 쓰잖아요. 악이냐 선이냐를 보라. 선의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조선일보는 그 모든 게 악의적이야.
그러니까 틀렸는데 실제로 틀렸다는 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내요. 뭐 선동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국회의원들이 카톡에 가짜뉴스 돌리는 사람들이 그거 삼아 계속 돌리고 있죠. 지금 어딘가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도 카톡에 그런 것들이 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일자리도 못 만들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뭐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세수를 풀 거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방송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어서 적자 재정 겁내지 말고 어느 정도 세수의 크기를 좀 늘리는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 그 사내유보금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쌓아두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일 방송에서 김성수 평론가가 했던 말 거기에다가 세금 막 때리면 돼요. 현찰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것에 관련해서 세금 막 때리면 됩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